중국 소비 관련주로 한번 가 볼게요. 자,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중국에서 시트립 통해서 신청하는 한국으로 오겠다는 그 중국인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. YOY로 따지면 뭐 셀 수 없이 너무 많이 늘었고, 그냥 지금 명동이나 성수나 아니면 뭐 압구정이나 이런 데 가도 굉장히 많이 관광객들이 보인다. 그리고 우리 그 연휴 때도 많이 놀러 올 것 같다. 그래서 요 중국 관련주 주가 상승률 오늘 기준입니다. 요걸 보면요. 화장품, 카지노, 여행, 그리고 면세점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대부분 다 좋았어요. LG생건, 토니모리 클리오 2%에서 5% 가고, GKL 하나투어 뭐 2%에서 3% 가고, 면세점도 호텔신라 글로벌 텍스프리 현대백화점 1.5%에서 4%까지 갑니다. 자, 중국 소비 관련주 결국은 노리려면 내일 노려서 연휴가 끝날 때 해서 전후로 좀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요 타이밍으로 생각하면 중국 소비 관련주 긍정적이다 O, 아니다 X.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. 와, 두 분 의견 오늘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O, X. 긍정적인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정경민 팀장님, 중국 소비 관련주 괜찮다? 네. 뭐 사실 시장이 지금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에서 기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제 그나마 거래 대금이 좀 살아 있는 종목도, 그리고 이제 다양한, 물론 이제 어떤 주식에 좀 스펙터클함이 있으려면 한두 종목에 모이는 게 좋긴 합니다만, 이건 아까 앵커께서도 다 보여주셨듯이 좀 잘 퍼져 있잖아요. 확산이 좀 잘 퍼져 있고,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서 좀 이 연휴를 넘길 만한 그런 섹터는 중국 소비밖에 없지 않나. 지금 현재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때는.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입출국 데이터, 출입국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. 근데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왔습니다만 2019년 데이터에 비해서는 지금 한 52%? 아직 반도 안 온 거죠. 예전에 비해서는.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또 이런 좋은 의미의 불확실성이 만들어줄 수 있는 투자 심리, 그리고 정치권의, 글쎄 이거를 친화책이라 하긴 그랬고, 뭐 이제 중국에 또 갔잖아요. 그래서 뭐 약간 언제 뭐 그 민간 신앙 같이 시진핑 주석이 언제 오느냐 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, 약간 이런 것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이제 투자 심리를 만든 것 같고, 또 반일에 대한 반사이익도 굉장히 좀 들어올 수 있는 것 같고,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잠을 재워서 연휴를 재울 수 있는 섹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뭐 이쪽 섹터가 좀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보여지고요. 지금 뭐 이제 여러 특파원들이 좀 보내오고 있잖아요. 네. 이제 뭐 특정 브랜드 화장품, 뭐 특정 브랜드의 이제 뭐 미용 관련된 그런 이제 약품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팔려 나가고, 아니나 다를까 그 종목들의 뭐 VT나 뭐 그 리쥬란이 뭐죠? 그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종목들의 그 힘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잘 나고, 뭐 CJ 같이 그 올리브영은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판매 창구인데 그 종목도 최근에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은 이런 것들에 좀 반응을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뭐 이걸 사서 뭐 일주일 만에 20% 30%를 먹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습니다만, 그래도 좀 잠을 재워줄 수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태성 이사님은 왜 X를 들어주셨는지. 세모 같은 의견이라고 좀 보시면 될 세모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, 이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또 단어가 있잖아요, 주식시장에는. 특히나 저는 시간적으로 일단 우리가 사서 수익을 볼 만한 구간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요. 그래서 저는 관련주들을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저는 이제 좀 옥석 가리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저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X를 좀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중국 소비 관련한 기업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반응이 좀 먼저 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폭발적으로 간다? 근데 만약 그 사이에 우리 주도주인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수급이 몰리면 이쪽은 또 처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우선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 올라가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러면 재료 노출도 일단 첫 번째로 좀 많이 돼서 언급이 많이 됐고, 그렇죠.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, 네.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다 올라가는 거 아니고 선별적으로 특정 종목만 네. 올라갈 것 같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
그러면은 중국 소비 관련주 정경민 팀장님은 5를 들어주셨으니까 이 중에서도 사실 고를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중국 관련주 섹터만 골라도 세부 섹터만 한 4-5개가 돼요. 근데 그 안에서 종목까지 고르려면 이게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일 긍정적으로 보시는 섹터와 그리고 종목 한두 개 정도만 말씀하신다면 팀장님. 긍정적인 섹터는 화장품이고요. 화장품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종목은 패션, 의류 쪽입니다. FNF. 오. 네. FNF를 말씀드리고 싶고 화장품과 카지노를 제외하면 뭐 사실 실적 모멘텀 가장 높은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. 뭐 잘 모르시는 분 뭐 이렇게 뭐 옷 만드는 회사가 뭐 얼마나 번다고. 근데 이 회사는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4조대, 4조 초반 정도 나오는 회사여서 굉장히 이렇게 뭐 성장성이 막 연평균 20% 30% 이렇게 가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작년에도 5천억 넘는 영업이익을 냈고요. 꾸준하게 지금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MLB 브랜드, 듀베티카 브랜드 뭐 이런 한국보다 뭐 공 하나를 거의 더 붙여서 파는 정도 수준의 그런 그래도 잘 팔리는 그런 정도의 모멘텀이 있다면 저는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연간 한 5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데 지금 4조 초반 정도의 그런 그 멀티플이라면 저는 뭐 큰 부담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마침 조정도 좀 예쁘게 받았어요. 12만 원대에 갔다가 지금 11만 3천 원대, 4천 원대 이 정도 왔거든요.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도 일부 좀 받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14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셔도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이 의류 관련주는 요즘에 막 뭐 나이키나 막 이런 거 막 재고만이 쌓인다,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막 많이 하면서 그거 관련된 그런 의류 업체는 또 안 좋잖아요. 네, 그렇죠. 여기 매출의 그런 세그먼트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도 좋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. 네. 뭐 일단 주력은 MLB고요. 지금 1000 1000개가 좀 안 되죠. 1000개가 좀 안 되는 현지 매장이 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. 우리도 외국에 나갔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이 뭐 반값이고 3분의 1 가격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박스 거의 밀수하듯이 사가잖아요. 근데 이제 뭐 몇몇 그런 속된 말로 짤들이 있는데 중국 그 사람들이 와서 백화점에서 이렇게 박스채 사가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확연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다른 소비 문화와 다른 선호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온 실적 대비해서 워낙 지금 주가의 형성이 좀 낮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저평가 정도만 좀 풀리더라도 뭐 저는 지금 대비해서 뭐 20% 이상의 그런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FNF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FNF 목표가는 14만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공교롭게도 김태성 이사님도 FNF를 갖고 오셨어요? 네. 아, 두 분이서 어디 뭐 이거 받는 데가 있습니까? 그러진 장명소처럼? 네.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업종별로, 그러니까 품목별로 좀 시간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. 여기서도 이제 제가 또 강조드리는 게 주가의 위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최근 2분기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다른 화장품 대비 못 올라간, 오히려 좀 내려간 이유와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.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의 주가는 일단은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았었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FNF도 대다수 이제 매출 비중이 중국에서 있다 보니 그들이 내릴 때 좀 같이 내렸어요. 그런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더니 실적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지표가 안 좋아요. 그러면 결국에 가장 먼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.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촉진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FNF 같은 경우에는 또 3분기에 훨씬 더 좋은 성과와 함께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다수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시세가 한번 나온 것 대비해서 FNF는 아직까지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실적 대비 주가의 퍼포먼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. 저는 보실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14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이거에 좀 차이가 있을 뿐 충분히 박스 상단 한번 회복하는 거죠. 그동안에 이제 주가 이상으로 뭐 폭발적인 이 슈팅이 나오는 것을 노려보자라는 게 아니고 네. 1분기에 이 보여줬던 주가 흐름까지는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FNF 팀장님은 14만 원, 그리고 이사님은 15만 원. 사실 또이또이입니다. 여기서는. 무슨 근데 의미가 있겠습니까? 14만 원까지. 그래서 두 분 다 FNF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 섹터는 화장품인데 종목으로는 FNF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